안녕하세요. 돌할매입니다. 제가 2023년도 4월 13일 출발을 해서 이태리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비아 프렌치 제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28일간 걷고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태리에 북부 쪽으로 홍수가 많이 나고 또 비 소식도 많았고 해서 계속 걷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피아첸사까지 걷고 저는 5월 20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걷는 동안에 사실 제가 어설프지만 생생한 현장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사실 편집 기술도 없고 또 편집할 그런 여건도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데도 있었고 또 편집 기술도 없었고 이번에 제가 동영상을 예전에 찍긴 찍어봤어요. 동영상을 많이 찍어가지고 KBS에서 하던 프로 세상은 넓다에 보내가지고 직접 제가 한 10번 정도 출연도 했었는데, 그래서 동영상 찍는 방법은 조금 알았는데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것을 제가 편집하고 편집까지 하는 기술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찍은 그대로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분께서는 뭐 지루할 수도 있고 꼭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한테는 그리 큰 도움도 안 되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또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 제 나이가 70이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찍어서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매일 올리다 보니까 뭐 정보나 무슨 특별한 거를 추가시킬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구간별로 제가 아는 대로 그 정보라든지 현지의 모습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비아 프렌치 제나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올려보려고 합니다. 좀 짧게. 지금 준비는 하려고 하는데 잘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매일매일 구간별로 걸었던 거를 정리하기 이전에 제가 이제 비아 프렌치 제나를 걷고 와서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일단 먼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순례자로서 영국의 캔터베리에서부터 로마까지 완주를 하겠다는 그러신 분들은 또 저와는 생각이 다르겠죠.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냥 아름다운 길을 걷는 게 제 목적입니다. 첫째 목적. 그래서 비아 프렌치제나를 걷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름다운 길을 걸으려면 로마에서 루카까지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구간 사이에 토스카나들을 걸었기 때문에 토스카나가 주죠. 토스카나 길을 걸으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구릉지대를 참 좋아하거든요. 구릉지대를 멀리까지 보면서 걷는 걸 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 참 토스카나를 걷는 게 정말 좋았어요. 예. 또 봄이라 들판에 파릇파릇 삭들이 나고 연녹색도 보기 좋았고, 그리고 파란 밀밭, 포도나무도 포도 잎이 한창 나오고, 예,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길을 걷고자, 그리고 너무 긴 거리를 걷기에는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로마에서 루카까지 걸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번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로마에서 루카까지 걷고 그 다음 구간으로는 비아 프렌치자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숙소는 순례자 길에 있는 숙소를 가면서 기차가 참 잘 되어 있어요. 기차를 타고 주변 소도시들을 관광을 하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밀라노까지 가는 길에 뭐 피사라든지 뭐 또 저 칭케테레 뭐그 저는 저거 파르마라는 도시가 참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뭐 가면서 피렌체도 가볼 수 있고 그 주변을 주변의 작은 소도시들을 둘러보면서 밀라노까지 기차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또 날씨가 좋고 좀 컨디션이 괜찮으면 중간중간 또 걸으면서 그렇게 밀라노까지 가면서 소도시를 본다면 이태리의 진면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만약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걷는다면 햇빛을 마주하고 걷기 때문에 눈이 너무 부셔요.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아름다운 경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진을 찍을 경우에 역광이라서 사진 찍기도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로마에서 역으로 걷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아 프렌치제나를 걷는 시기는 제 경우에는 4월 중순에서 5월 말 정도, 예, 6월달 들면은 또 더워질 거예요. 더워지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걷는 게 좋은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로마가 아무래도 남쪽이니까 좀 기온이 더 높겠죠. 그래서 4월 한 중순 이후에 시작해서 걸으면 기온이 적당해요. 적당하고 점점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같은 기온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서 그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걷기엔 참 좋아요. 예. 이번에 4월 15일 출발해서 5월 20일까지 걷는 동안에 사실은 긴 팔보다 짧은 팔을 몇 개를 준비해 갔는데
짧은 팔 입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계속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아주 선선한 게 바람도 불고 참 걷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예. 그래서 또 봄이니까 모든 주변에 나뭇잎이라든지 풀이라든지 하던 게 전부 파릇파릇 연녹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눈에도 좋고 느낌도 참 좋았어요. 예. 그래서 시기는 한 4월 중순에서 5월 말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더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게 가시는 분들은 좀 여유롭게 너무 하루에 많이 걷지 말고 짧게 구간을 잡아가지고 쉬엄쉬엄 가면 참 좋겠다 싶어요. 예. 그러면 몸에 무리도 그렇게 안 오고. 예. 제가 볼 때 조금 젊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 페이스대로, 그리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많지 않겠죠. 근데 저처럼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그래도 좀 여유롭게, 그리고 이태리 여행하는데 경비 절감도 도보 여행을 하면서 소도시나 유명 관광지를 들려서 가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태리를 구석구석이 보는 게 보고 있고, 이태리의 현지인들의 또 친절함도 볼 수 있고, 일반 관광지에서 그렇게 막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은 별로 안 마주칠 거예요. 예. 하여튼 도보 여행을 겸해서 이태리 여행을 하는 것을 또 추천합니다. 예. 그리고 숙소는 이태리가 좀 물가가 여러 가지 비싸요. 그리고 또 스페인의 산티아고처럼 알베르게도 잘 되어 있지 않고 하니까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면 숙소비에는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숙소에서 자면서 또 경험하는 게 또 참 저는 즐거웠어요. 예. 그래서 숙소는 수도원 같은 데서 자면서 기부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제 정해진 가격도 있는데 수도원은 15유로에서 한 20유로. 물론 아침 식사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호텔이나 뭐 호스텔 뭐 이런 데 정도 자면 한 30 정도. 그리고 좀 이제 여건이 여러 가지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싼 호텔에 자야 될 때는 한 50유로 이상 듭니다. 예, 그래서 숙소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순례자길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수도원 같은 데 자니까 정말 좋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언제 그런 데서 잘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곳을 섞어가면서 숙소를 정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식사예요. 식사인데 이태리가 정말로 물가가 비싸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도 저는 뭐 그렇게 뭐 비싼 데 가서 외식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뭐 같이 뭐 같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뭐 물가가 한국이나 비싸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쌌어요. 예. 그래서 하루에 아침 조식으로는 카페에서
카푸치노 한 잔과 크로아상 빵 하나 정도 아침으로 먹으면 되겠지요. 근데 스페인의 산티아고처럼 카페라떼가 없고 카푸치노예요. 근데 카푸치노가 그냥 카페라떼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한 2.5에서 3.5 유로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점심에 도착 시기를 잘 해야 돼요. 만약에 3시가 넘으면 음식점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7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레스토랑이 7시 문을 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음 목적지에 2시까지는 도착해야 그래도 카페 같은 데에서 스파게티나 뭐 피자 뭐 이런 정도로 먹을 수 있어요. 뭐 옳은 정식 식사는 뭐 점심 때니까 가볍게 또 먹어야죠. 그렇게 먹으면 한 7유로에서 뭐 코카콜라나 뭐 한 잔 마시면 한 15유로 이상 됩니다. 예, 좀 저는 비싸요. 그리고 이제 또 저녁을 제대로 한 끼 먹으려면 저녁이 또 비싸죠. 그래서 식사비가 하루에 한 40유로, 3, 40유로, 제대로 먹으려면 한 40유로, 50유로. 예, 너무 비싸게 치는 거예요. 사실 도보 여행 갈 때는 저렴하게 그러면서 그렇게 여행하기 위해서 도보 여행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음식값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혼자 어디든 여행을 가면 하루에 2끼를 먹어요. 예, 아침을 좀 늦지막히 먹고 점심 저녁 겸 좀 오후에 늦게 먹고 하루에 2끼를 먹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다이어트를 꼭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간헐적 다이어트를 합니다. 예.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참 괜찮아요. 예, 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 비아 프렌치제나를 걸으면서 식사 문제는 저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아침에 카푸치노와 빵 한 개 정도 먹고 한 2, 3시 정도 도착하면 뭐 피자나 저는 스파게티가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스파게티를 주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은 7시까지 레스토랑 기다릴 수가 없어요. 피곤하고 또 저는 일찍 자는 습관이라. 그래서 저녁은 잘 굶었어요. 굶고 아니면 주변에 마트에 가서 적당한 무슨 간식 정도. 저는 하몽을 좋아해가지고 하몽과 햄, 소세지 이런 것들을 마트에 가서 또 그 쿠업이 있으면 쿠업에 가면은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쿠업에 가서 그런 거를 이제 사다 놓습니다. 그러면 빵 식빵 비슷하게 생긴 거 그런 거 사다 놓고 이제 저녁에 배가 고프면 어중간할 때 먹고 또 그거를 아침에도 마땅하게 먹을 데가 없으면 또 그걸로 대용으로 먹고. 그래서 항상 가방에는 비상식량을 좀 가지고 다녀야 돼요. 예. 하루 종일 레스토랑을 못 만날 수도 있고 카페도 못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가방에 비상식량을 비축을 하고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잘 먹을 때는 또 잘 먹죠. 예, 막 잘 먹을 때는 계속 잘 먹어요. 그런데 못 먹을 때는 하루에 그냥 빵 한 조각하고 커피 한 잔하고 그냥 가볍게 그냥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만약에 식성이 좋으시고 또 대식가라면
식사비가 좀 많이 들 거를 예상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터키의 케밥집이 있어요. 터키 케밥집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케밥집에 가면은 가격도 싸요. 가격도 싸고 고기, 야채 이렇게 들은 케밥을 하나 뭐 5유로, 보통 5유로 해요. 5유로 정도 주고 사면은 하나 다 먹기 많을 정도로 아주 그냥 푸짐해요. 푸짐한데 그거를 이제 저녁에 사다가 놓으면 아침에 반 먹고 가다가 점심때 마땅치 않을 때는 점심때 그것도 반을 먹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 케밥집이 있으면 케밥을 많이 이용했어요, 저는. 예. 그래서 터키 케밥 괜찮습니다. 영양가도 괜찮고, 예, 퀄리티가 괜찮아요, 가격 대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여자 혼자 가도 괜찮은지, 예, 여자 혼자 가도 안전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2021년도에 11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스페인 은행길을 걸었어요. 그때 정말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예.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정말 혼자 걷고 숙소에서도 혼자 잘 때도 있고 정말 그랬는데 그때 제가 조금 위험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거는 뭐 사람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고 끝없는 길을 걸으면서 하루 종일 사람 한 사람 못 만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현지인도 없고 그럴 경우에 제가 만약에 넘어지거나 해서 다쳤다든지 그리고 뭐 건강상 뭐 또 쓰러졌다든지 이럴 경우에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여기저기 이제 몇 군데 걸었지만 은혜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은 혼자 걷기에는 조금 부담은 되겠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래서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꼭 가지고 근데 또 쓰러지면 전화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여자라서가 아니고 혼자 걷기에 이 길이 조금 그런 쪽으로 좀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비아 프렌치제나를 걸으면서는 마을은 그래도 군데군데 보여요. 그렇게 은혜길처럼 황량하게 끝없이 집 한 채 안 보이는 그런 길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자 혼자 걷기에도 괜찮습니다. 예, 숙소만 적당히 잘 예약을 하든지 잘 잡아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면 여자 혼자 걷기에는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비아 프렌치제나를 걸으면서 뭐 저는 뭐 캐톨릭 신자는 아니고요. 그냥 늘 말하듯이 다종교인입니다. 뭐 종교가 다 좋으니까 그 다종교인으로서 느꼈을 때 뭐 스페인의 프랑스 길은 다 많이 알려졌지만 은혜 길을 걸으면서 느낀 점은 지나가면서 성당을 거쳐서 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출발지나 도착점에. 그래서 은혜 길은 순례자의 길이라기보다 그냥 로마 길이라든지 그냥 뭐 도보 여행자들을 위한 길이라 이런 생각으로 걸었는데 비아 프렌치제나 같은 경우에는 그건 한 가지 참 좋은 것 같아요. 언제든지 출발점은 대성당 광장에서 시작해서 도착지도 대성당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그게 참 저는 좋더라고요. 예. 출발하기 전에 대성당에서 만약에 문이 열려 있다면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도착지에서 대성당에 도착했을 때
또 문이 열렸다면 오늘 하루 안전하게 잘 걸었다는 감사의 기도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볼 때 비아 프란치제나 길은 괜찮은 길이라고 제가 간이 말씀드리고, 여자분들도 구간을 짧게 잡으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고 괜찮다고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구간별로 제가 올리려고 하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번에 비아 프란치제나를 걷고 온 저의 느낀 점과 소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